자, 이제 구의 부피이고요. 네, 마지막, 부피 중에 마지막 구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해본 겁니다. 네, 반지름이 r인 구는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리고 네, 지름, 높이, 지름이 2r이 될 거고 반지름은 r입니다. 네, 이런 이제 구가 있는데 여기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똑같이 이 구가 쏙 들어가는 원 기둥을 그릇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네, 밑면이 똑같이 원인데 반지름이 r인 그런 이제 밑면이 될 거고요. 높이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도록 똑같이 지름의 길이인 2r 이 높이인 그런 원 기둥입니다. 원 기둥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딱 맞는. 높이도 서로 2r, 2r이고 반지름도 r, r인. 그래서 딱 들어맞는 그런 원 기둥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풍선이라면 물을 퍽 터트린 거죠. 물을 터트려서 봤더니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딱 이 원기둥의 높이의 3분의 2까지만 차더라 라는 재미있는 또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 이전에 배웠던 뿔을 생각해 보시면 원뿔이었죠. 원뿔. 여기 R이고 똑같이 여기가 이 R인 이런 원뿔이라고 생각하면 원 기둥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겠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뭐였습니까? 3분의 1이었죠. 이 원뿔은 이 원 기둥의 3분의 1이었죠. 근데 재밌게도 9는 똑같은 원기둥입니다. 똑같은 원기둥에 3분의 2가 차더라. 뿔보다는 9가 한 2배의 부피인 거죠. 그렇죠? 얘는 3분의 1밖에 안 찼는데 얘는 뿔은 딱 3분의 1 찼는데 9는 3분의 2까지 차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럼 결국 이 원기둥의 부피가 3분의 2 높이만큼의 원기둥의 이 부피가 9의 부피니까 9의 부피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S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 원기둥이 밑면의 넓이가 S라고 하고 높이가 H라고 하면 여기가 H라고 하면 예, 원기둥의 원래 부피는 SH인데 거기에 3분의 2만큼인 거죠. 그렇죠? 3분의 2만큼이 이 부피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밑넓이는 S고 높이가 3분의 2 H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S는 뭡니까? 파이 R의 제곱이죠. 네, 3파이 R의 제곱. 2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3분의 2 파이 R의 제곱 H가 되죠. 근데 H는 얼마입니까? 또 2R이죠. 네, R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2R이죠. 지름의 길이만큼. 그럼 얼마입니까? 네, H를 여기다 R로 집어넣으면 3분의 2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R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 곱하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결국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음, 원래 이 원기둥의 높이가 2R인데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는 9의 부피는 3분의 2만 올라오더라 높이가. 그쵸? 예. 근데 원래 여기에 이게 이제 그 3분의 4R이 되는 거죠. 3분의 4R이 되는 거고 밑면 이 파이 R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9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결국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 또는 뭐 우리가 이렇게 했던 대로 이렇게 푸르나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어쨌든 9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부피다. 예를 들어서 R이 9의 반지름이 3이다. 3cm다 라고 하면 9의 부피는 얼마인가요? 3분의 4 파이 3의 3승은 여기는 3의 제곱 되겠죠? 9, 4, 36. 36 파이 세제곱 센티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봤던 이 관계 재밌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셋의 관계를 봅니다. 문제에도 저희가 나와 있죠.
329페이지 나온 문제인데요. 얘와 얘와 얘의 부피 V1, V2, V3라고 하면 V1 대 V2 대 V3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뭐 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즉 밑면이 다 똑같죠. 네. 반지름이 R이고 얘도 반지름이 R입니다. 높이는 2R이죠. 2R이 되겠죠. 지름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2R이네요. 얘도 똑같이 2R입니다. 높이가 다 똑같죠. 네, 그다음 밑면도 다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R입니다. 네. 그러면 이 원기둥 안에 구도 쏙 들어가고 원뿔도 쏙 들어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뿔은 같은 밑면을 가진 기둥의 부피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네,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9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습니까? 3분의 2라 그랬죠. 네, 이 부피에, 원기둥의 부피에. 그리고 원래 원기둥의 부피를 1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게 비율입니다. 네, 그럼 다 3을 곱하면 결국 1대, 2대, 얘는 3분의 3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네. 서로 쏙 들어가는 이 원뿔, 구, 기둥을 놓고 보면 부피의 비율은 네, 1대, 원뿔을 1이라고 하면 2배죠. 그렇죠? 3분의 1이 1이었는데 3분의 2까지 올라왔으니까 2배입니다. 2배고 얘의 V3는 3배더라, 용기둥은. 그래서 1대 2대 3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네, 그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뭐 R을 집어넣어서 부피를 굳이 우리가 이 원뿔의 부피나 구의 부피나 뭐 원기둥의 부피 구해보면 결국 다 나오겠죠. 네, 나올 텐데 결론은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1대 2대 3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조에 이제 구슬이 이제 반지름이 R이 1cm인 그런 구슬을 여기가 있습니다. 이런 구슬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었더니 결국 이제 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네,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가 이렇게 막 깔렸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지만 구가 깔리고 그래서 물 높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마가 올라갔느냐? 네, 원래 수조의 높이보다 1cm, 네, 1cm만큼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의 부피가 네, 구의 여러 개의 구의 부피의 합계가 결국 이 높아진 이 물의 부피, 예, 이 사각 기둥이죠. 이 높아진 높아진 사각 기둥의 부피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둘의 부피를 더해야 이 원래 물의 부피와 들어간 이 부피가 더해졌을 때 결국 네, 나중에 부피가 되는데 원래 물의 부피는 그대로이고 이 높아진 1cm만큼의 이 사각 기둥의 부피가 결국 얘랑 더해서 이 전체가 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만큼 원래 밑에 있던 이 이 부피랑 사각 기둥의 부피랑 나중에 높아진 1cm만큼의 사각 기둥의 부피 두 개 더한 게 결국은 이 둘을 더한 거의 부피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결국 얘구나 1cm만큼의 부피의 사각 기둥이 결국 수조에 집어넣은 이 구슬들의 부피의 합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만 알면 이제 뭐 저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구슬을 몇 개 넣는지 모르죠. 그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놓습니다. x개를 집어넣었다. 예, 구슬 하나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구슬 하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죠. 네, 이거를 x개 집어넣었더니 이게 이제 그러면 여러 구가 들어간 전체 x개의 부피, x개 구슬의 부피의 합계인 거죠. 네, 이것이 1cm만큼 높아졌는데 그럼 이제 사각기둥의 높아진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10이죠. 높이가 1이니까 그리고 S는 SH인데 S는 2파이 곱하기 10이고
h가 높아진 높이는 1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여기는 1이니까 3분의 4파이 x는 20파이가 되겠네요. 네. 파이 약분해버리고 x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 곱하기 분수가 뒤집어지죠? 4분의 3 하면 5, 3, 15 15개가 결국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의 부피가 결국 높아진 물의 부피다라는 것. 이것만 잘 아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모두 배웠고요. 이번에는 개념 체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도형의 건널비의 전개도를 그려서 평면도형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그러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는 옆넓이 더하기 2개의 밑넓이의 넓이다. 2개를 더하면 된다. 원기둥의 옆면인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전개도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뭡니까? 원주, 원주의 길이인 거죠. 원주인 거죠. 자, 이 원주가 이 가로의 길이다. 밑면의 반지름 r, r, 높이가 h인 원기둥의 건널비 s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2파이 r이고 여기가 h니까 그래서 s는 건널비 s 전체 s는 옆넓이가 2파이 r h고 밑면의 2개의 넓이 합이 2파이 r의 제곱이라고 했죠. 파이 r의 제곱이 2개니까 그래서 2파이 r h 더하기 2파이 r 제곱을 해서 결국 2파이 r h 더하기 r이 된다. 즉 반지름과 높이를 서로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원주 2파이 r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원기둥의 건널비는 2파이 r 곱하기 h 더하기 r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조금 편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죠. 뿔의 건널비는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 하나만 더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 원뿔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결국 밑면의 원주다. 모선의 길이 L과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라지 R이면 이 원기둥의 옆넓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이 LR이다. 그래서 옆넓이 파이 LR 더하기 건넓이 아래 면적 아래 넓이 파이 아래 제곱 2개를 더해주면 건넓이다. 뿔의 건널비는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인데 원뿔의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에 뭐였습니까? 원주였죠.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요 얘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 s는 구의 건널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이 몇 개 있습니까? 파이 r의 제곱이 4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구의 건널비는 저기 깜빡 넘어가지 말자 그랬죠. 구의 건널비의 절반 2분의 1에다가 밑넓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결국 3이더라. 밑넓이의 3배다.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보다 k배가 되면 r이 kr이 되면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된다 그랬죠. k제곱배가 된다. 밑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쉽죠. 둘을 곱하면 됩니다. 면이 높이만큼 쌓여서 부피가 된다. 밑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뿔입니다. 뿔의 부피는 원래 기둥의 부피 sh에다가 3분의 1만큼이다. 무엇의 부피는 원래 뿔의 부피에서 잘려나간 뿔의 부피입니다. 원뿔대의 부피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 v는 부피입니다. 부피의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